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MTNW 김기수 돌직구 타임의 김기수입니다. 자, 매번 해도 참 새로워요. 그죠? 우리가 새해가 열리면 한 해가 365일 엄청나게 길 것 같아도 내일이 폐장이죠. 폐장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시장에 살펴보면서 제가 지난주에는 물적 분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회피 총급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어제 코스피에서 2조 정도 개인이 매도를 했죠. 그리고 코스닥에 1조 5천억을 개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오늘 정반대 모습이 나타났죠. 매년 대주주 회피, 연례 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국내 주식시장 집토끼가 산토끼로 바뀌어가지고 해외 주식으로 돈이 이동하는 걸 가속화시킬까 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2023년 내년에는 소액주주라도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수익,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양도소득세를 물기 때문에 또 진통을 보여야 됩니다. 먼 나라가 이렇습니까? 그죠? 이 부분은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하면 안 되고 개인 투자자가 납득할 만한 세제 개편이 절실한 거예요.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이런 개인들의 수급 현상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을 해서 매매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공정의 문제 부분을 주식시장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식 이번 주 부분에 있어서 이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급망의 탈세계화 이 부분도 예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아주 간단하게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2020년도 역시 글로벌 밸류 체인 부분이 중국에 놓여져 있었던 부분을 미국이나 그리고 서방 국가로 이전하는 흐름들이 진행됐었던 부분입니다. 그게 결국 미중 관계 악화에서 나온 상황이고 그 속에서 서방 국가들의 리쇼링이 진행되는 그런 흐름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2021년 미국 공급망 체인에 놓여져 있는 국가들은 강세 흐름, 거기에 자원부국 나라들은 강세 흐름, 반면에 중국 공급망에 놓여져 있는 나라들은 약세 흐름을 보였었던 부분,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나왔죠. 12월 23일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히토류 이 부분을 무기화하기 위해서 새로 히토류 그룹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58%를 장악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속에서 이 히토류가 첨단 제품이라고 하는 부분엔 다 들어가요. 히토류는 17종의 희귀금속을 총칭하는 것으로 전기차, 스마트폰 생산에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지난 10월 초에 이 요소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했었잖아요. 하다못해 요소수 공급을 안 하니까 쩔쩔매는 한국 흐름 봤는데, 그죠? 그 속에서 지금 국내 수입품 12,850개 분석 결과 중국의 비율이 80% 이상인 게 1,850여 개. 거기에 히토류 그룹을 출범시킴으로 인해서, 그죠? 히토류 그룹을 출범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예요? 가격 결정권을 그네들이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런 흐름 부분이 진행되면 우리나라 마음에 안 들다고, 그죠? 배터리 필수적인 요소 부분들을 가격에 대한 부분을 쥐었다 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자원 외교 이런 부분들도 절실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난주에 시장이 월요일 날 급락했었던 부분의 세 가지 요인, 그 속에서 오미크론과
그리고 그 외의 변수 요인들 별거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오미크론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 그 상황, 미국에서 확진자 수가 일일 확진자 수가 50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죠? 유럽도 이미 2020년 최고치를 넘어선 부분이고, 그런데 남아공은 이미 정점을 통과했고, 그리고 사망자 수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미국이 뭐예요? 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오미크론이 이제 정말 위드 코로나 흐름으로 가는구나. 독감으로 가는구나. 그죠? 다만 그죠? 치사율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경기 재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동이 자유롭지 않는 이 부담은 놓여 있구나. 그죠? 삶과 죽음의 부분에 있어서의 걱정은 이제 줄어들었지만 확산 일로에 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약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되죠. 자, 이제 거기에 새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우려. 우크라이나가 땅덩어리가 넓고 자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필수적인 자원들이 무궁무진하게 매장되어 있는 우크라이나. 이 부분을 나토 쪽에서 갖고 싶어하고 또 러시아가 갖고 싶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가 지금 군사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1월 11일 날 러시아와 미국이 일정 정도 대화를 해서 러시아에게 얼마만큼 조금 대가를 지불해 주느냐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시장에 조금 변수 요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대선 후에 공공요금 폭발, 물가 부담, 전기요가 10% 인상되고 가스료가 16% 인상된답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의 콩나물 가격도 올라가고 계란값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 물가 부담에 대한 부담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거 뭐 때문에 자꾸 올려야 되는 겁니까? 원전 안 하는 부분에 대한 대가 부분이죠. 연료비 연동제에 대한 대가, 이 부분이 선거 이후 투표에 지장 없는 선거 이후로 넘어가는 현실, 안타깝습니다. 자, 2021년 코로나 변이와 사투한 한 해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2021년 시작하면서 기대 만빵으로 시장이 올라왔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돌파하고 2021년 부분에 있어서 상승 흐름을 갖고 가다가, 그죠? 요건 한국 코로나, 이 회색이 한국 코로나 확진자 수고, 코스피가 이제 파란 색깔 부분인데 1월 11일 날 3,266포인트를 찍을 때 삼성전자가 최고점을 찍었고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LG화학이 최고점을 찍었죠. 그네들은 아직 뭡니까? 밑에서 못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4, 5월 이 부분에 있어서 올라가던 포스코, 올라가던 훔, 그죠? 5월 2일 전후로 해서 경기 민감주가 고점을 찍고 내려온 이유가, 그죠? 이 6월, 7월부터 다시 델타 변이가 증가하는 흐름, 거기에 중국의 경기가 안 좋았었던 흐름, 그리고 미국의 이 부담,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시크리컬 업종 부분이 하락을 했고, 그때 그로스, 성장주의 상승 흐름이 진행됐죠. 사실은 1월 달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LG화학은 고점을 치고 내려왔지만 그 속에서 효성화학, 효성 TNC, 이 화학 관련주와 철강, 건설, 기계 이쪽 부분은 2, 3, 4, 5월 달까지 상승했었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6월 다시 증가하면서 뭐예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고점을 찍었던 부분이 6월 말과 7월입니다. 그죠? 그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뭐예요? 카카오가 자회사, 알짜회사 다 뭡니까? 상장시킨다. 더 이상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했었던 부분, 그게 6월 말부터 고점을 찍고 내려왔던 부분이지요. 그런 가운데에서 7월 14일
델타 변이가 우리나라 확산되면서 2차 전지 소재 쪽이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을 보였고, 그 다음 10월부터는 NFT 관련주 유메이드를 비롯해서, 그리고 메타버스 10월 13일 ETF가 진행되면서 자이언트 스텝을 비롯한 상승 흐름이 전개됐었던 그런 흐름들이 뭡니까? 코로나와 함께 정말 힘겨운 사투가 2021년을 장악을 했고, 그런 가운데 11월, 12월 외국인들이 일부 복귀하고 배당을 노린 기관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 오늘 시장 어땠습니까? 오늘은 어제 배당받은 기관님들이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서 폭탄을 던졌죠, 그죠? 배당에 대한 매력이 이제 지나간 부분이니까 그쪽으로 매도가 나오는 흐름을 보여준 게 이 올해의 흐름이었다. 자, 그러면 그런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공급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국과 미국과 중국의 증시 차별화가 나타난 부분, 그 부분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제조업 지수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틀리다. 미국은 양호하고 중국은 이미 하방으로 꺾여져서 중국의 정점, 안 좋은 정점이 1사분기, 내년 1사분기에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비실비실하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뭡니까? 미국, 지금 현재는 어떠냐? 11월 이후 미국 시장 대형주, 성장주 이쪽 부분에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중소형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 12월을 이야기하는 건 왜냐면 테이퍼링, 그죠? 9월부터 테이퍼링 언급을 FOMC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을 가속화하고 내년에 금리를 세 차례 인상한다는 이야기, 대차대조표 축소, 이런 이야기를 나오니까, 그죠?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 큰 기업들, 시가총액을 크게 차지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뭡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시가총액 큰 종목들로 지수만 받쳐주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미국 시장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죠? 중소형주의 약세 흐름이 나타났다. 그런 가운데의 섹터 움직임으로 보게 되면 미국의 확진자 수가 50만 명 늘어나니까 코로나 수혜주들이 팡팡 올라갈 것 같죠? 아닙니다. 미국 시장의 코로나 수혜 관련주라고 이야기했었던 주식들은 오히려 11월, 12월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죠? 반대로 오히려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미국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자, 그렇다면 돈줄주이면 성장주가 떨어진다며. 그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2022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이제 날짜로는 내일이 폐장이고 그리고 내년에 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됩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다. 그죠? 그 골격 부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시장이 올해 4~5% 코스피 지수 4~5%밖에 상승하지 못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시가총액이 10% 이상 증가했다. 왜? IPO가 93조가 들어와 있으니. 그죠? 물적 분할 그만하게 좀 제도 좀 고치세요. 내년 종목도 내년 시장 IPO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무진장 기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힘, 그거를 더 올라가려면 유동성이 더 보강이 돼야 되는 흐름을 전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투자가들 세금 때문에 매도해야 되고 이런 귀찮은 대한민국 시장을 버리고 서학개미로 이동하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토끼를 잘 대우해 줘야 됩니다. 그죠? 집토끼가 산토끼로 변하는 순간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 자금을 확보해야 될 증시가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보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판단해야 될 가장 기본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시장을 너무 복잡하게 해석합니다. 아까 핫 이슈에 의해서 종목이 섹터가 변동성이라고 하는 가격의 변동 흐름을 지내게 되죠.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테이퍼링 우려가 어떻고 하면서 우려가 완화됐다라고 하면 상승하고 또 오미크론이 증가에 따르면 또 널뛰게 하고 자,
본질적인 주가의 방향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 설명 본수가 경기 순환적 흐름인지 아니면 구조적 성장 흐름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첫 김기수 돌직구 타임 6월 30일에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무엇이 성장이고 무엇이 가치인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식은 경기 민감주는 여러분들 내년에 경기가 더 좋아질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지금보다 조금 나아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죠. 왜? 코로나19 이전에 여러분들 경기 좋았습니까? 안 좋았잖아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몇 번씩 말씀드렸었던 거. 경기가 좋아지면 올라가는, 경기가 좋아지면 성장하는 섹터보다 경기가 안 좋아도 성장해야만 되는 섹터를 공략을 해야 된다. 그게 구조적 성장이라는 겁니다. 7월 7일 날 여러분들께 구조적 성장 흐름의 대표 기업으로 LG이노텍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올해 매출이 14조인데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가까이 된다. 그런데 시가총액 5조가 안 된다. 그죠? 그때가 18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구조적 흐름, 거기에 대기업이 영업이익률이 1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흐름을 갖고 왔고 거기에 사업부 매출 전망에서 3D 광학 솔루션에 대한 부분이 놓여져 있던 거죠. 2022년 IT 패러다임의 전환,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애플의 AR 글래스, 애플카가 자율주행이 그거는 2024년, 2025년이잖아요. 그거보다 먼저 다가오는 건 AR 글라스 출시, 하드웨어 중심의 메타버스가 온다. 플랫폼과 컨텐츠보다 더 우선하는 게 하드웨어다. 메타버스의 핵심 기술은 VR, AR,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더 나아가서 XR, 확산현실을 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의료, 엔터, 건설, 국방, 유통 등 다양한 산업에서 구현하는 것, 그것에 필요한 하드웨어와의 결합으로 범용성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이 뭐예요? LG이노텍의 광학 솔루션입니다. 자, 거기에서 그제죠. 반도체 엔비디아가 오르고 하니까 반도체 중심으로 미국에서 상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보합권이었고 어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에 해당하면서도 메타버스의 하드웨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엔비디아나 TSMC, ASML, 퀄컴 등이 상승한 거예요. XR 하드웨어의 진심이어야 됩니다. 확장성과 성장성에 대한 이 설명은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한 달 전에도. 자,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메타버스 ETF, 엔터 비중을 줄이고 테크 비중을 늘리고 있다. 사실 10월 13일 한국 상장 메타버스 ETF 국내 기업 대상할 때는 엔터테인먼트가 55%였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플랫폼, 콘텐츠적 라인 부분에 비중이 더 컸었다. 그런데 한국 상장 글로벌 메타버스 ETF 산업별 비중을 보면 엔터테인먼트를 25%로 줄이고 거기에 반도체 장비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지금 왜 미국 시장에서는 애플이 주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LG이노텍이 주도하고 있고, 그죠? 그 여파 부분으로 반도체 기판, DDR5, 그죠? 이쪽 라인 부분들이 함께 연관돼서 카메라 모듈, 이쪽 부분이 같이 상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MC넥스, 파트론, 나무가 이런 종류 부분들, 심텍,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그죠? LG네트워크를 못 사겠으니까 삼성전기를 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시장 IT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보게 되면 이 기술의 발전 단계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컴퓨터 혁명이 어떻고 소프트웨어 혁명이 어떻고 인터넷 혁명이 어떻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파괴적 혁신과 기술 혁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누누이 말씀드렸었죠. 그 중간 생략하고 그 속에서 지금의 경기는 어느 쪽으로 갈 거냐? 그걸 인구 분포적인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글로벌 전 세계의 인구 부분은 감소하고 있고 특히 20대에서 40세 인구의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죠? 제가 글로벌 경기가 예년만큼, 옛날만큼 2003년에서 2007년 중국과 인도가 10% 20%대 상승을 하던 그런 세계 경기가 돌아올 것이냐?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중후장대한 산업재와 소재는 뭐예요? 경기에 따라서 반등의 폭만 갖고 가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은 이런 인구 절벽과 함께 MZ세대들을 그 속에서 성장성의 희귀성이 발생되는 산업 섹터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해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이 도표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무엇을 얘기하느냐? 에너지, 산업, 소재 이쪽 부분에 파란색 차트 부분은 2009년부터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반면에 IT, 커뮤니티 서비스 이쪽 부분에 이 갈색 부분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 이게 산업인 겁니다. 그죠? 그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2022년은 어떤 염두를 두고 윤곽을 갖고 2022년 말이니까 그것을 염두에 둬야죠. 그죠? 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뭐 상반기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공급망 차질 그러나 정점을 통과할 부분이고 인플레이션도 정점을 통과하는 부분. 그래서 1, 4분기 쪽 라인 부분은 상승 흐름을 가다가 3월 대선, 3월 9일 대선 이후 정책적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책 산업 부분에 수혜를 받는 쪽 부분이 움직여지다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금융소득 과세 또 연말 가면 또 비실이 하겠죠. 그죠? 이런 그림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오늘 금융투자가 배당받고 매도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미 11월, 12월 매수 전환했고 이제 제조업 생산 차질 모멘텀이 정점을 통과하는 1, 4분기 부분으로 통해서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데 한 표. 자, 그러면 2022년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걸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께 지난번, 그죠? 이 누리호 실패했다. 그래서 주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그때가 저점이다. 그죠? 네. 자, 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할 얘기가 참 많은데 궁극적으로, 그죠?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나 더 많이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피부로 와닿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여하튼 지금 못다한 부분 특히 LG노텍을 보유하셨거나 매수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목표가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2022년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총망라한 내용 부분을 좀 잠시 후 6시 10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이시는 부분에 클릭을 하시면 6시 10분에 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 시장의 판단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은 갑니다. 다음 주는 2022년입니다. 이민년은 바로 여러분들의 승리 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